약속들을 꼭 지켜서 내년 이때 와서도 하나 더 하겠다는 님들이 꼭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종복을 훌륭히 해주신 우리 이병인 동장 그리고 우리 홍병기 사무장 그래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 전에 좀 소개를 해야 될 건데 이거 우리 이재영 의장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올해도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건의하는 것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 저기 뭐 보도로 보도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 실내체육관에서부터 강명 성결교회 이르는 아연노 별 보도부록의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료님께 들은 바로는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인도가 요철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나무가 크게 나무가 근데 우리 한 이동하고 이 저기는 보도부록을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너무 알뜰하게 저희는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유모차나 어르신애들 다니기에 너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교체를 해주시고 또한 하원 이동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꼭 드리는 것은 하루속히 빨리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도부록은 뭘로 해주시냐면 점토 보도부록으로 꼭 해주셨으면 점토부록으로 그랬으면 하면 너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고치면 고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보시면 가시다 보시면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올록볼록해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하루속히 좀 날씨가 좀 풀리시면은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2006년도도 소원청시 이숙희입니다. 이숙희 강사님. 여기 하안그린공원이 저 뒤쪽에 있는 철망산인데요. 거기 묘지 이장 및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철탑을 철거해 주셔갖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 및 등산한 다음에 그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 데코를 철망산 정상에요. 정상에 지금 중간쯤에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휴식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에 데크를 설치해달라. 자리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안이동 11통장 박은미입니다. 제가 207동에 살고 있는데 그 강명 승복교회에서부터 강명 성결교회에서 이르는 도로에 도로를 매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한 사동 그 단지 쪽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이 단지 쪽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 및 주민들이 교통 신호를 기다리다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악내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순복교회부터 강명 성결교회에 이르는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대전 KTX 정차 반대하는 데서 참석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차 반대가 이제 정확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정확한 거를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명역에 교통 연망에 연결되는데 거기 경전철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하안구청 1단지 옆으로 지나가게 되고 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소음하고 또 이제 주민 사생활에 보호가 되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의 대화에 이렇게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반가운 것은 오늘 그토록 바라던 그 대학이 광명시에 유치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월 17일 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될 그 광명 돔 경기장이 개장됩니다. 돔 경기장에서 많은 그 시 세입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150억 정도가 우리 광명시의 수입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금년에요. 금년에만. 근데 저는 그 10일 날
광명의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이는 신년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 손학규 경기도 지사님께 그 시 수입을 좀 더 많이 좀 달라고 직접 이렇게 건의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광명의 그 열악한 그 시 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많은 그 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랐고요. 아울러서 그 경륜장, 제가 이제 광명시 체육을 총괄하는 시체육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명 실내체육관에서 모든 체육 행사와 그 공연 그 활동이 체육관만으로는 좀 벅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륜장에서는 경륜뿐만 아니라 그 체육 행사 또 공연 행사 기타 그 여러 가지 학술 그런 회의까지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체육 행사라든지 공연 예술 학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단체에서 요구할 때 그 경륜장을 그 임대하는 그 행사 임대 비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셔서 많은 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거 꼭 세워야 된다고 내 방에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그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아마 바로 될 거예요. 공사하면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공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시작하면 한 달 안에 되게 해빙되면 예산 어차피 섰으니까 빨리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해서 쾌적하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나무들이 커가지고 뿌리가 올라왔던 모습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고쳐도 빨리 드릴게요. 점토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만들면 잘 만들어야 돼요. 유모차가 지나가도 전혀 불편이 없고 휠체어가 밀고 가더라도 전혀 튀는 일이 없도록 좀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숙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청명산 철탑 이제 다 없어졌죠. 그 철탑을 없애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 한 4년부터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뛰어도 다니고 일을 냈는데 드디어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철거가 돼서 다 철거가 됐습니다. 우리 광명 철망산 공원에 대한 예산 투자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작년 금년에도 아마 한 6억 정도 더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데크가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을 텐데 반영이 좀 안 돼 있을 텐데 정상에 데크 왜냐면 철탑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이 우리 시가지를 내려다 보는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저도 가끔씩 올라갑니다만은 근데 또 걱정되는 건 그거 만들면 또 소주병 가지고 올라와서 그냥 소주 먹는 것도 하면 만들어야 되느냐면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소수고 대다수 시민들은 건전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자 형태로 만들지는 않을게요. 그냥 데크만 깔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는 이제 11기를 이장을 했는데 진짜 다 100% 다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묘지는 100% 다 이장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박은미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순복음교와 우리 성결교회 그 사이길에 펜스 설치해야 되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지금 교회들이 이제 토요일에 주차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놓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구단지 애들이 일로 넘어오지는 않죠. 학교를 다니거나 통학로는 아니죠. 그 중학생들이죠. 하일 초등학교. 하일 초등학교. 우리 2단지도 하일도 넘어가는 애들. 예. 아 그렇습니까? 나는 전부 여긴 줄 알았네. 하일 초등학교. 1단지 2단지가 없습니다. 2단지가? 1, 2단지. 하일 1단지에 여기 4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할게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애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하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알겠습니다.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하게 키우는 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신종숙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KTX 광명역사와 관련돼서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고 입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경전처에 대해서 소음 발생과 사생활보호에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KTX 광명역사는 뭐 축소되거나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에 평균 13,000명 정도 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0, 1년이면 400만 정도가
넘게 이용을 하고 매출액이 한 450억 정도 되는 아주 크나큰 역사로 하여튼 용산역보다 우리 광명역이 훨씬 더 KTX를 이용객이 많습니다. 광명역을 폐쇄하려면 영등포역도 그 용산역도 없애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정도로 훨씬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2캠퍼스가 들어오고 또 앞에 아까 말씀드린 60층 넘는 건물들이 몇 동씩 만들어지고 하면은 뭐 기하급수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경전철이 금년 여름에 착공이 되는데 2009년이면 마무리되면 연계 교통망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을 이제 세울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건교부 입장은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단호한 입장이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논리를 갖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뭐 우리 소관이 아니라 건교부 소관이니까 건교부가 그렇다고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정치인 이철 사장이 있느나 또 가끔 쓸데없는 소리 한 마디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본적으로 철도청에서 않지 않겠냐는 느낌을 갖는 것은 지금 시흥역에서 이게 우리 독산역 다음에 시흥역에서 우리 광명 KT 역사로 바로 전동차 전철이 들어갈 수 있게끔 모양 변경 공사를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TX를 거기서 바로 타고 그냥 우리 전철을 타고 우리 KT 역사까지 들어가는 그런 셔틀 전철을 운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 영등포역과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 영등포 꼭 KTX 타야 될 사람은 KTX 표를 영등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그 전동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전동차를 타고 바로 우리 광명 KT 역사로 들어오는 체제로 철도청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영등포에 세야 될 명분이 더욱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32억이란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를 금년 국가 예산에 예결위원회에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예산이 그 예산처럼 잘렸던 예산인데 의회 국회에서 그걸 부활시키는데 우리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럼 아마 금년도에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가고 나면은 아마 신안산선도 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놓였어요. 영등포에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단에도 여러 사람을 확인해보고 지금까지 철도청에서 해가는 내용들이라든가 건교부 입장이라든가 또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가 나름대로 대안을 논리해서 그에 대한 요격과 관련된 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하안 이동 옆을 지나기 때문에 경전철은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 시가 이쪽 동측 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산, 금산, 서독산을 동에서 산동 이 산의 동쪽에 있는 하안동, 소화동의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넓혀서 해결할 것이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안양천면에 도로를 뚫어서 할 것이냐, 도로를 얼마나 넓히면 가능하냐, 이걸 전부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조사를 쭉 시켜봤어요. 근데 기존 5리로 가기는 택없이 부족해요. 그게 완전히 도로폭으로 넓혀서 하려면 지금에 되어 있는 6차선 도로를 한 12차선, 적어도 한 10차선 이상 폭을 넓혀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단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 서로 이제 이번 충영고등 옆으로 뚫리는 그 택지개발과 관련돼서는 6차선 도로를 뚫어요. 그 도로를 하나 뚫고 또 하나는 안양천을 타고 안양 하수종발차장 앞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우리 안양천 서측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이번 강역교통체계에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안 돼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 광명 역사가 일자리가 5만 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유동인과 저기 완성이 되거나 20만이 넘어가요. 광명 역사가. 그랬을 때 이 지금 교통체계가 아니라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우리 광명 KT 역사가 2015년, 2018년쯤 가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20만이 넘을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경전철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서 2003년 6월 달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우리가 받았어요. 고려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후에
국토연구원에 와서 피코라는데 그 민자 사업이 맞냐 마냐 검토를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에 국토연구원 산하에 거기에 심의를 맡아서 이게 타당성이 있고 민자 사업으로 타당하다 그런 그 결론 그런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처에 가서 이걸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국가 예산에 대해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그래서 민투 심의를 예산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투 심의를 해서 민자가 해도 되겠다. 그랬을 때 국가는 얼마 주겠다. 이런 형태로서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에 가서 기본 철도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경제철 때. 그 승인 절차를 2004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쭉 하나하나 절차를 전부 거쳐가지고 재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제안을 냈는데 고려개발에 제안했지만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 여기다.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회사도 같이 돌아라고 공개 경쟁을 시켰습니다. 제안 사업을. 그래서 노템이라는 회사와 보성건설 컨소시엄 이렇게 두 개 컨소시엄 더 붙어서 세 개가 또 고려개발도 수정해서 내고 세 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것을 해서 제출된 제안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 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검토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 두뇌 집단이 KDI 한국개발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 세 개 회사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광명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를 검토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고려와 현산이 제안했던 내용이 가장 광명 시민에게 부합된다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절차를 작년 3월달에 거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부터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작년 9월 7일날 민투시 한국개발을 통해서 협상을 우리 시가 이제 협상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 뭐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는 게 대학 교수들 기술사들이 이렇게 붙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단이 한 20명 돼요. 우리 정부 측 우리 시를 대표해서 협상을 벌려주는 사람들이 작년 10월까지 17차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를 한 10여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확정되면은 이제 뭐 공사 금액도 확정되고 내용도 대부분 확정을 시켜가지고 금년 여름쯤에는 착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노선은 여기 철산 지하철역에서 출발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지상 구간이 바로 철망사 끝부분 우리 하안동 일동 동사무소 맞은편 쪽 거기서부터 지상에 나오면서 7m 높이로 이쪽 녹지하고 우리 인도 그 사이에 붙어서 갑니다. 가는데 소음은 하나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오리로 지난 자동차 소음 위에는 그보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측정을 해도 측정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일부러 그 소음을 가지고 경전철을 내가 한 5개 타봤어요. 특히 우리하고 똑같은 싱가포르에 있는 라인을 타봤을 때 완벽합니다. 소음은 전혀 현재 소음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경절토이라서 별도로 발생하는 소음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이제 7m 높이에서 지나가니까 아파트 안을 들여다볼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제가 타보니까 아파트 앞을 지날 때는 창문이 뿌옇게 돼버려요. 그리고 아파트 사이가 딱 지나고 나면은 또 정상적으로 환하게 받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원리냐 하면은 아파트 옆을 지나갔더니 전류를 흐르게 만듭니다. 신호체계로 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창문이 뿌옇게 변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다 얘기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주민들 몇 분을 다 태워서 보내려고 그래요. 실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히 그 동에 있는 주민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소음기 다 들고 다니면 측정을 다 했으니까 소음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소음 몇 분 차 지나갈 때 얼마나 느는지 안 느는지 하나도 안 늘어요. 보여드려서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음 사생활 보호 측면과 관련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하안 이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거장 위치는 지금 하안 초등학교 바로 옆부분 이게 지금 보영원수 맞은편 보영원수 그 사이에 아마 놓여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황민성 부회장님께서 우리 체육회 우리 사무국장입니다. 여러 가지를 써주셨는데 지난 2월 17일 금년 2월 17일 개장된 강명 동경장은
의자는 한 14,000대, 15,000석 정도 앉아 있고 전체 수용구면 한 3만 명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경륜은 금, 토, 일 3일만이 열려요. 월, 화, 수, 목은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황민성 점에게 월, 화, 수, 목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체육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쓴다면은 어떻게 써야 되고 요구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을 한번 묻는 것 같아요. 제 시장 생각으로서는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쓰면 무상으로 쓸 계획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도경륜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겪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쓰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져. 거기에 만약에 탁구대를 깐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그 자전거 탈 수 있는 베드룸이고 가운데가 평면해요. 아마 탁구장을 까면 한 1,000대는 갖다 깔 거야 아마. 아니 안쪽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탁구 치는 동호인이 된다면 전체에다 탁구대를 깔아놓고 한번 대회를 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도 할 만큼 높고 그래서 웬만한 실내, 배구, 농구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보면 우리 제2의 체육관의 역할을 기능을 충분히 하는데 다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을 쓸 수가 없다는 좀 한계를 갖고 있지만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면은 한 200명은 깔 수 있을 거리 아마 200개 코트장을.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깔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건 앞으로 우리들의 해가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서 베팅해가지고 잃는 사람 없으면 전부 남는 거예요. 근데 괜히 베팅을 얼뚱해 500원부터가 베팅이 가능한데 그리고 5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5만 원 넘어서 베팅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12경주쯤 해요. 12경주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그리고 이제 광명 시민이 얼마나 갈 거냐고 예측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천 시민들이 전부 경마 중독자 아니에요. 과천 시민은 아주 건전합니다. 경마장에 그입탁해서 그 시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엉뚱하게 사행심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과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라는 거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알잖아요. 과천시는 거기를 통해서 세입이 한 1,300 정도 들어오죠. 그 대신 국비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국비를 한 500억 정도를 508억 정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그 계산 방법이 복잡해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내가. 그래서 그 복잡하게 얘기를 안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재정 날때가 높아지면은 국비를 안 줘요. 지금 우리가 재정이 한 60% 되니까 국비를 주지만은 소위 교부세를 주지만은 안양이나 부천이나 안산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교부세를 하나도 안 줍니다. 그 도시가 이미 100%가 되는 도시가 되니까. 근데 우리 시도 역세권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교부세 불교 교부세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 경륜장이 우리 교부세만큼 줘야 될 내용들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해 여러분들한테 알아요. 우리 공무원도 설명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재정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아무래도 설명을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것은 정말 우리 시가 공장도 없죠, 뭐 상업적도 없지 않죠. 우리 시의 재정 자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150억이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세수지만 1,670억 정도가 경기도 세수가 들면서 거기에 대한 지난번 300억만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사님 어제 신년에 왔을 때 아마 300억까지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기도에서도 옛날부터 나오던 돈을 빼주기는 쉽지 않지만은 새로운 세입원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난 그래가지고 항상 광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해서 각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항상 좋겠다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민성 국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하여튼 우리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거기다 이제 음악회 같은 거 여름철에는 그 에어컨이 다 됩니다. 난방도 다 돼요. 그 큰 공간이. 그래서 아마 21일 날 그 인순이야 보기에서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면은 그 화면에 그 우리 PDP 큰 화면 있죠. 그 액정 화면. 내 못지않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음향을 들어보면은 최고의 음향 수준이에요.
그 설치했다가 일부러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한 30분 넋을 놓고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영화도 상영을 가능해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시민들을 모아서 영화 상영을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DVD도 꽂고 보면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아마 문화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 한 10,000명, 한 20,000명씩 들어가고 영화를 양쪽에 이제 전광판, 그 전광판 화면이 바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보다 화면이 엄청 커요. 30m, 20m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서 워낙 큰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낌이 뭐 그러지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하여튼 문화 공간을 쓸 수 있는 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예. 김영자 씨. 예, 작년에 9월에 그 어막밸리 축제가 예. 시민운동장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그때 비가 왔던 그 과정에서도 예. 너무 잘 무사히 치르게 되어서 예. 정말 기쁘고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곳곳에서 음악들이 있어서 같이 주민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우리 여기 한이동 주민들이 한동에 있는 주민들이 강명 여기 실내체육관에서 좀 많이 더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좀 실시했으면 좋겠고 잔디구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더불어서 여기 도둑산이랑 철망산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많이 좀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서 같이 음악을 축제가 활발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도 지금 상당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문화원 측에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금년에는 좀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고 음악비리 축제를 우리 저쪽 잔디 우리 시청운동장에서 할지 여기서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 음악비리 축제는 강명 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강명의 음악 도시로 간다는 도시의 큰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천만이나 거대한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서북 쪽에 부천이 100만이나 부천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쪽 서쪽에 시흥이 지금 한 40만 되지만 저기 한 80만이 넘을 수 있는 도시 틀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안산이 70만이 넘어서 구청 양계구청 갖고 있는 도시고 안양은 안양 인구는 한 70만 되지만 어때 의왕 군포 합치면 이제 130만이 되는 하나의 안양 문화권의 독특한 그런 문화권 갖고 있어요. 우리 광명만 한 35만 지금 한 33만도 안 되지만 완전히 낀 도시에 이 도시 모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도시는 옆에 큰 도시에 전부 문화적으로 흡수돼 버려가지고 도시 하나 개성이 없는 도시가 되고 결국은 큰 도시 다 문화에 흡수돼 하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도시 모습으로 되고 맙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부둥 치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재선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광명이 잘 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 가장 고민했던 일 중이에요. 그 일 중에 두 가지가 그래서 시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과 음악.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시의 도시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아가겠다. 그래가지고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된 것은 지난 우리가 99년부터 이렇게 7년째 쭉 해왔던 일들이고 음악과 관련된 한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쭉 만들어 음악밸리라는 결심을 얻으면서 대학까지 유치해가는 그런 이제 시정 성과를 거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평생학습과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여기 시민들이 살고 있는 하나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을 수 있는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를 하고 축제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게 참 우리 시민들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붙이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쭉 가고 나면은 지금은 부산 영화제가 지금 17년 차에 만들어진 것이고 부천 영화제도 10년이 넘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축제들이 10년, 10회, 20회 지나고 음악밸리가 우리가 구상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은 한류의 본무대가 이 광명이 만들어질 거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가면 목마르다고 언덕을 꼭 갔다 오는 것처럼 한국 서울을 찾으면 우리 KTX 앞에 있는 음악밸리를 반드시 다녀가는
관광의 명소가 앞으로 한 20년쯤, 길게 보면 한 30년쯤 지나면은 이 도시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은 몰라도 우리 강릉은 아는 그런 세계인들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를 좀 길게 보면서 정확하게 도시의 컨셉을 찾아서 가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음악 축제, 음악밸리 축제 이런 것들, 평생학습, 작년에 평생학습 우리 하안이동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었지만 한 4일 동안 재미도 있었고 즐겁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정체성을 아주 찾아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예. 하여튼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경전철 관련해서 이제 소음이나 그 진동, 그 사생활 문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도 싱가포르에 이제 판장 라인에 가서 타보고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문제는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면허에 관한 이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민 대표님도 모시고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꼭 내년에 주민들 모시고 올해 그 주민들 모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2단지 펜스 말씀하셨는데 그 9단지에 그 하일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어린이 보호 정비구역 그 공사를 올해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얘기를 했어요. 그 공사를 할 때 펜스를 설치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가야 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조기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교통특별회계 예산에 그 펜스 설치하는데 예산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조기에 좀 하자.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철망산 밑에 여기 아파트 뒤에 산책로 공사를 하는데 당초 계획이 저 앞쪽부터 2단지까지 다인데 하다가 중간에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하안 사거리에서 순복교회 쪽으로 가는 인도 보드블록 공사도 쭉. 네, 뭐 다른 건의사항 없으시죠? 정말 광명시가 시민이 살고 싶은 광명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건의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백재현 시장님과 함께한 신년 동방문 인사 및 동정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